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송도 지역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가장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임용학원을 방문해서 이 학원의 교육 철학 및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것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임용학원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질문을 좀 나눠보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왜냐면 첫 번째 좀 좋은 질문. 네. 임용학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슬로건이라는 게 있나요? 네, 이제 저희 학원 슬로건은요. 이제 좋은 수업을 들어야 성적이 오릅니다입니다. 네, 그래서 입시에 성공하려면은 이제 커리큘럼하고 컨텐츠가 두 개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커리큘럼은 조금 노력하면은 이제 누구나 사실 따라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컨텐츠는 강사의 뇌구조잖아요, 그게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이제 부모 자식 간의 인연 다음으로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그 사람의 복이다라고 하는데 우리 학원의 포커스는 후자에 좀 많이 맞춰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커리큘럼이 없는 건 아닌데 좋은 수업을 들어야 성적이 오른다. 그래서 좋은 강사진, 양질의 수업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관리보다는 수업의 퀄리티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시다는. 네, 그러니까 관리를 안 하는 건 아닌데 관리도 하지만 수업이 좋지 않은 관리는 큰 의미가 없다. 무엇보다도 퀄리티에. 상위권 친구들한테 상당히 유리한 포지션 자체를 그러면 상위권으로 잡고 계신 건가요? 포지션을 잡은 건 아닌데요. 자연스럽게 상위권에서 좀 많은 편이에요. 학원 선택하기 위해서 상담을 오셨을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어떤 게 있으시죠? 뭐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관리 어떻게 하느냐, 뭐 시스템이 뭐냐 이걸 좀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앞으로 송도 수준이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첫 질문 자체가 선생님이 누구냐, 그렇죠. 수업은 어떻게 하느냐, 교재는 뭐냐, 그렇죠. 입시 결과는 어떠냐, 좀 이런 걸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 반당 학생 수가 몇 명이냐. 그렇죠. 학생 수가 적고 좋은 수업이 이루어지기는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아쉬운 점입니다. 보통 한 반의 구성이 몇 명 정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제 반마다 좀 다른데요. 일단 우리 학원 같은 경우는 한 평균 10명 이상 이렇게 배정되어 있고 선생님들이 워낙 이제 15년차 이상 베테랑 강사분들이고 검증되신 분들이다 보니까 이제 소수 인원을 이제 놓고 이렇게 케어식으로 하는 수업은 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담임식으로 이렇게 학생들이 개인 질문거리들은 다. 그럼요. 질문은 무한리필이에요. 네네네. 송도 지역 고등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을 좀 물어본다면 어떤 대답을? 제가 송도 처음 왔을 때 한 5년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신송고가 그때만 해도 사실 이렇게 입시계를 별로 안 좋았거든요. 한 5년 후부터 송도 지역의 명문고가 될 거다. 신송고가 지금 명문고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입지가 학군을 만드는 대표적 사례인데 신송고 아주 비약적 발전을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송도고, 그 다음에 포스코 고등학교, 그 다음에 여고 중에서는 인천여고, 인명여고. 이 정도 5개 학교가 그래도 좀 이 송도 지역의 학군을 좀 리드하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잡고 있는 과목이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수학이고 우리 학원 태생이 수학이다 보니까 수학 중점으로 수학을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해도 수학 커리큘럼 자체는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좀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나 가장 이게 스케줄 짜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네네. 이 학원 되면 여기가 안 되고 여기가 안 되고 이거는 다른 과목들도 같이 조율을 가능하신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학원 오픈하면서 왜 수학만 하지 이제 국어, 영어, 과학을 왜 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맞아요. 이제 그거는 뭐냐면 전체적인 학습의 밸런스도 중요하거든요. 수학을 중심으로 하면서 우리 학원의 국어, 영어, 과학은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원에서 수업을 들으면 수학이 뭐 60%, 다른 과목이 적절하게 40% 이렇게 비율이 밸런스가 잘 조율되어 있습니다. 지금 입시의 화두는 수학이죠. 네. 문과도 그렇고 이과도 그렇고 결국 수학을 못하면 중대학 못 가더라고요. 유명학원만의 과목별로 좀 차별화된 특징이 있다면? 일단 수학 같은 경우는요. 심화 수업과 선행을 하지 않으면 현행 입시제도에서는 이제 좋은 성과를 내기 어렵다. 중학생 대상으로는 의치한 수반 커리큘럼이 있어요. 그 의치한 수반 커리큘럼이 뭐냐면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최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할 때에는 고등과정을 한 번은 보고 올라가는 게 맞다. 그것도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산술적으로 n분의 1로 보는 것이 아니고 주요 과목, 어려운 과목일수록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게 맞다. 네, 그래서 미적분을 제일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수투를 그 다음으로 보고 수원을 그 다음으로 보고 정작 이제 중학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학 상하는 가장 조금 보는 커리큘럼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학원과는 정반대의 커리큘럼이죠. 예. 근데 이제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임용학원의 그 수능 선택에 대한 전략이라는 게 있나요? 수능 과목에 대한 학습 전략? 제가 이제 설명회 때 예. 이제 어머님들 보고 이제 따라하게 하는 멘트가 있어요. 이제 어머님들 따라해 보세요 하면서 따라하게 하는 멘트가 대학은 따라해 보실래요? 대학은 바보가 아니다. 아니다. 네. 예. 쉽게 공부하고 실력 없는 학생이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렇죠. 네. 상위권 대학에 가고 싶으면 수학을 피해갈 수 없다. 예, 그리고 심화학습을 피해갈 수 없다. 예, 그리고 아무리 뭐 학생부가 중요하다고 해도 결국은 수능 점수가 안 나올 학생들이 학생부로 소위 말해서 대박을 터뜨린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러니까 제가 학생부로 만약에 10명 중에 9명을 보내잖아요. 그 친구들이 실제 수능 점수가 학생부 합격한 대학보다 높게 나와요. 그게 선순환 구조라고 보는 거고 우리 학원의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원은 중학교 때부터 수능 전략이에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학생부는 잘 나올 수밖에 없다. 1, 2등급이 안 나오면 내신도 안 나올 가능성이. 네. 그래서 좀 심화학습으로 좀 내신 문제에 최적화돼서 내신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미리미리 2, 3년짜리 커리를 짜서 2, 3학년 때 어려워지는 과목들을 조금씩 미리 준비할 수 있으면 누구나 정시나 또는 논술로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네. 고등학교 입학할 때 가장 이상적인 수학의 선행을 어느 정도라고? 제가 그거를 명쾌하게 기준을 잡아드릴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상위 1% 기준입니다. 상위 1%가 되고 싶으면 고등과정은 다 끝내고 가야 돼요. 그리고 수학 원투는 수능 문제는 다 풀어야 되는 거고 미적분은 최소 2-3번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당해년도 수능 문제는 풀고 가야 되는 거고요. 중3 겨울방학 때 기준인 거죠? 중3 겨울방학 때는 수학 상하 원투를 하는 거예요. 겨울방학 전에 다 끝내놔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수투랑 미적분을 최소 1년 6개월 이상 해야 된다. 그것만. 혹시 그러면 네네네. 학부모님 중에서 혹시 우리 애는 선행이 지금 아직 모자른데 네네네. 이 학원에 와서 다닐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이 들어온다면 시간표를 짜드려요. 따라올 수 있게끔. 따라올 수 있게. 2015 개정교육과정의 가장 큰 장점이 위계가 없어요. 위계가 미적분 빼고는 없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수원수도 동시에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도를 빼는 건 베테랑 강사들한테 되게 쉬운 일입니다. 학생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따라올 수 있다. 그렇죠. 학생의 의지만 가지고 오면 여기서 부정선 뽑아주신다. 결과로 저희가 5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학 집중반 같은 경우는 방학 때 처음에 뭐 그런 프로그램이 가능하냐. 근데 지금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5년 동안 지금 풀타임 마감입니다. 왜냐하면 결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신 질문을 좀 하나 드릴게요. 네. 어머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학원을 안 보낸 게 아니라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계속 보냈는데 수학 실력이 변화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이걸 제가 좀 비유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만약에 8, 9표 표기를 하루에 3개씩 해요. 그럼 1년 후에 근육이 생길까요? 약간 생기겠죠?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만약에 하루에 8, 9표 표기를 200개씩 해요. 하루도 안 빼요. 그럼 1년 후에 근육이 생길까요? 죽겠죠. 그죠? 똑같은 질문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수학 실력이 안 나오는 이유는 볼펜 들기 운동처럼 수학을 하는 거죠. 어느 정도 적정량이 있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심화를 해야 되는데 운동이라는 것도 어느 선을 넘어야 근력이 생기는 것처럼 고난도 문제를 하루에 20문제씩 1년 동안 매일 풀어요. 그럼 똑같은 논리로 사고력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어렵죠. 이제 그걸 해주기 위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있는 건데 선생님들의 몫이죠. 그걸 리드해 주는 거 자체를. 근데 이제 그거를 선생님들도 타협을 하거든요. 애들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원래 학원이나 선생님들이 좀 고집이 센 곳을 보내는 게 좋습니다. 네네네. 애들이 튕겨나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있죠. 네. 그건 어쩔 수가 없는데. 하지만 수학 실력을 위해서는 네. 자기 학업의 성적을 위해서는 네. 버텨내야 된다. 그렇죠. 근데 그걸 동기부여하는 네. 것도 능력이죠. 소위 말하는 빡센 학원인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근데 뭐 이렇게 시스템으로 그걸 타이트하게 그런 학원은 아니고 학생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다닐 수 없는 학원인 건 맞아요. 네. 하나 더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이 임용 학원에 대한 뭐 이름에 대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이제 재밌는 건데요. 네. 올해 한의대학교의 4군데, 경희대 한의대를 포함해서 합격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5년 동안 수업을 들은 친구인데 작년에 학원 오픈할 때 그 친구가 학원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임용학원이라 그래서 야, 무슨 뭐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름을 따서 학원을 짓느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선생님께서 수업하실 때 일관된 풀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니고 하나의 동일한 논리적 흐름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저는 가장 좋은 수업이라고 보거든요. 또 일관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똑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베스킨, 라빈스, 던킨 도너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험장에서 이명이 들렸다, 이명이 들린다. 그래서 이명학원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학생들이 다 같이 많이 공감을 해줘서 그 정도로 반복을 계속 예. 그래서 이제 그냥 지었는데 사람들이 주변에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름 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 첫 번째 가장 놀랐던 게 이 학원 들어오면서 네네. 이 인테리어에 내가 대접받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네. 샹들리에 있는 학원은 처음 봤습니다. 그 철학이 있으신 건지. 우리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도록 하는 게 이제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화장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3월달에 이관도 오픈하는데 또 크게 오픈하시고. 네네네. 거기는 이제 화장실을 거의 호텔식으로. 예, 그래서 조금 이제 우리 학생들이 왔을 때 편안한 마음으로 좀 집과 같이 깨끗한 곳에서 공부를 하도록 하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임용학원 원장님과 긴 시간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뭐 또 강의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오늘은 학원 홍보만 한 것 같아서 제가 정말 해주고 싶은 수학학습법에 대한 얘기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한번 했습니다. 다음에는 또 수학생도 제가 초빙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송도 지역 고등학교의 특징 및 수학 대비법에 대해서 들으면서 임용학원의 다른 학원과의 차이점, 그 다음에 원생과 학부모님들의 만족도에 대해서 좀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요. 제가 대신해서 학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점을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임용학원 원장님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좀 느낀 점은 원장님이 교육에 대한 철학이 대단하시다는 걸 좀 느낄 수 있었고요. 입구부터 느껴지는 이 인테리어에 대한 압박, 학생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학원에 대해 얼마나 투자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제가 든 생각은 이 학원 보내면 안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까지 인터뷰 감사드리며 송도교육의 큰 한 부분을 맡아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석균이었습니다.